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악성 댓글, 악성 댓글에 문제는 없는가 하는 그 악성 댓글에 관계되고 우리 한국의 토론 문화의 후진성, 토론 문화 여기에 연계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네들이 너무 일방적인 가정 그런 풍수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토론 문화에 대해서 좀 후진성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가보셨죠? 예, 그리스에 가면 역전의 그 마당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벌써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그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딱 내놓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입장을 내겨는 그런 토론입니다. 토론. 그래서 그리스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성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죠. 토론 문화. 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좀 잘 안 되는데요. 가정이 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가풍이 대개 가부장제제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자녀들은 지금은 많이 이제 토론도 이루어지고 그 소통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토론 문화가 없죠. 저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죠. 그저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대꾸를 하지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그 가정의 예의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 어, 무조건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를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아주 기본이죠. 그 예의 범절에 관계되는 거죠. 또 어른들이 식사를 할 적에 수저를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저를 먼저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우리 자랄 때는 배우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가정이 좀 봉건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토론 문화가 잘 되지 않고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 말이 어른들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됐었죠. 지금은 많이 좀 달라져서 오히려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어른인 척합니다. 그는 사실상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게 옳고 그게 정당한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지 성공을 했든지 뭐 생활이 어렵든지 뭐든지 해도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그 문화가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 속에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 수업이 참 매우 중요한데요. 학교 수업에서도 우선적으로 사람 존중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기 주장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한동훈 장관 따님이 미국의 MIT 그 대학에 아주 우수한 적으로 입학을 했다는 제가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쪽에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수한 대학에 30여 군데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서 그 한동훈 장관 딸을 낙방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이메일 보내고 거기에 또 댓글이 달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이 요즘엔 컴퓨터가 발달되고 또 이 모바일 폰이 지금 현재 뭐 거의 다 우리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댓글들을 많이 씁니다. 괜히 자기들이 무슨 영향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심심풀이를 합니다.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막 쓴다든지 또 정치인들에서 악성 댓글을 막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참 사회에 큰 문제랍니다. 그래서 어떤 전에는 그 악성 댓글에 의해서 너무 시달려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도 이 악성 댓글은 그거는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그 문맹자가 없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글을 다 알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보면 문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 패거리가 된다든지 또는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일부 계층들은 남의 인권을 생각지 않고 악성 댓글을 막 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아이를 어린애 그 뇌성마비 돼 있는 어린애 거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그 집이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요. 경위였지요. 근데 그 가양대교 있는 데서 누가 한강으로 투신을 했습니다. 그걸 지나가다 보고는 한강으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 경위가. 그래서 뛰어들어서 투신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고 본인이 뛰어들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유재국 궁이라고 그 경위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안타깝게 이렇게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 유재국 씨는 뭐 젊지요. 39세밖에 안 되는데 그 아버지 유재국 씨가 그 경위가 사망하고 두 달 후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뇌생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걸 얘기 듣고 그 집을 거기를 방문해서 그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자 애를 키우냐고 고생이 많으시냐 그리고 그 아이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니까 몸이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 있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애가 막 뻗치고 실타오르고 뭐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걸 옆에서 찍으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한테 악성 댓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우는 애를 왜 그렇게 안고 있냐, 뭐 사진 찍어서 그거 갖다가 무슨
저 홍보하려고 그러느냐 뭐 하냐 해가지고 그냥 악성 댓글이 많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 달린 걸 보고 그 어린애 그 애가 이현이인데요. 그 어린애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내용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애가 우는 게 아니고 애는 사람을 낯가리기도 하고 물론 몸이 이렇게 굳으니까 머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옆에 찍어서 우는 모습같이 보이고 그러는데 나는 울 게임에 걱정했는데 그날은 울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보고 살짝 웃었다. 그래서 참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악플을 달고 이렇게 악성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느냐고 해가지고 그, 그 어머니, 어른의 어머니가 그런 건 옳은 처사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건희 여사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애견들만 키우고 있으니까 사람들 애들 보면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안아보고 싶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런 걸 좀 이해하지. 뭐 울지도 않는 애 막 몸을 뻗친다 운다 이렇게 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비판적으로 쓰고 이거는 제대로 보지도 현장에 나서 보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보는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막 댓글 썼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 그 젊은 사람들일 텐데요. 아무리 지금 현재 정당적으로 여야로 갈려가지고 지금 현재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완전히 갈렸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작은 지식으로 그냥 남한테 그 악성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아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분의 그 인권에 해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건 문화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악성 댓글 달고 그 악플 단 사람들 나 그 사람들 그 속 좀 한번 보고 그 사람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마음이 풀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자기들 체면에 쓰는 건지 무슨 이득이 생기는 건지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보는 거요. 직접 본인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봤음을 모르되 보지도 않고 말이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을 적에 저 일본인기하고 태극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그, 그 일본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예를 차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찍는 사람이 그 윤석열 뒤에서 찍었다면 태극기 다 보였겠죠. 근데 옆에서 찍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일본 태극기만 보인 거예요. 근데 한국 태극기, 우리나라 저기 태극기도 약간 제가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그 획일 지은 거 그거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일본 태극기했다 뭐 예를 차렸다 인사를 했다 말이야 뭐 일본한테 굴종하냐 뭐냐 막 쓰는데요. 그 사람네들이 그 쓰는 사람네들이 무식하냐 이거예요. 아니 다 배울 만큼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를 배웠든지 대학을 배웠든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물론 방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방송을 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방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송은 모든 걸 정확히 보도를 하고 모든 걸 국민들에게 조금 앞서가는 리더는 그런 공정한 방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바일 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누구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남의 그 마음과 남의 생각은 그 이해를 안 하고
그래놓고 무조건 자기 생각되는 대로 그 짧은 지식으로 무식한 소치로 다 막 댓글을 단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사회 범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유치원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가 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만 최고가 아니고 남의 딸 남의 아들도 최고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장이 돼야 문화 선진 국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자기기가 많이 발달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은 항상 요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악성 악플은요, 이 악성 댓글은 점점 더 많이 늘어집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여야가 갈려 있는 상태에서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모범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떡같이 하게 되면 하니까 그 정치에 따라다니는 그 패거리들이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뭐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온 개딸들의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개딸들 본인 주장만 하고 본인 쪽에서 그냥 국회의원한테 막 그냥 강력히 그냥 막 주장하고 제명해야 된다, 무슨 낙선시켜야 된다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낙선시킬 때 시키더라도 이렇게 패거리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분들의 인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 문제 있는 거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그분의 인권을 생각지 않는다 하는 건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어린애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이현군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애가 꼭 우는 모습 같고 또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겠습니까? 나도 애기들을 한번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깊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빵긋 웃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얘기는. 근데 거기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어머니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악플 날았다. 이거는요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 악플 단 사람들 그 신상조회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사회는 우리 젊은이들의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더 예의가 없고 또 인권에 대해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면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걸 만류해야 됩니다. 만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 댓글 달면은요. 저한테 인권에 손상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여야가 갈려 있으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다 얘기합니다. 중립적인 차원에서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합니다. 뭐 할배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그게 무슨 공부 좀 더 해라 뭐 해라. 아니 자기들이 나만큼 책 읽고 나만큼 세상을 살아보고 나만큼 경륜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참 한심하고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얼굴 면상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 그 방송하시는 분이 하는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거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답변도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역사 사실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된 일입니다. 그거는 일부의 선동꾼들이 그렇게 조작을 하고 만든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빠지면 되잖아요. 그냥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얼굴 놓고 직접 면대 해가지고서 뭐 토론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거 가지고 끝장나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그냥 보고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러든지. 그 뭐 누가 뭐 억지로 강제로 뭐 주입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이게 이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이 악성 악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제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 앞으로 좀 선진국 국민답게 좀 더 건설적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고 또 자기의 생각만 얘기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잖아요. 이 토론 문화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대로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든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요,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삐뚤어진 마음이면 그냥 자기만 삐뚤어지지 남한테 그 강요해서 그 사람들한테 언짢게 한다든지 인권에 손상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일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그 악성 댓글에서 나온 글이 있습니다. 시지원 대표라고 김미균 씨인데요. 그분이 쓴 그 글을 보면요, 악성 댓글은 영혼까지 무릎 꿇리는 사회범죄다. 김미균 그 시지원 대표가 그 댓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있는 그 댓글 종류를 갖다가 계속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35조 원에 이른다. 막연하게만 문제로 인식됐던 악성 댓글이 실제로도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셈이다. 지난 수년간 연예인 등 공인들이 악성 댓글에 상처받고 우울감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소설 계정 접속 기반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운영하는 시지원은 우리나라 댓글 문화의 건강한 성장과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는 기업이다. 201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댓글 이용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댓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렇다면 10년 넘게 댓글 생태계를 관찰해온 김미균 시지원 대표는 우리나라 댓글 문화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일부 퇴보하고 일부 전진했지만 우리 댓글 문화는 성장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의미 있는 댓글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까지 무릎 꿇게 하는 악성 댓글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20년 네이버 다음의 카카오 계정에 악성 댓글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연예 스포츠 뉴스 댓글 기능을 없앴지만 그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고 평가했다. 포털 뉴스 댓글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 언론사 댓글창과
커뮤니티 등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김미균 대표는 관련 기관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만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개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또 김 대표는 악성 댓글 예방법은 이와 연관된 콘텐츠가 다각도로 방영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악성 댓글 피해자의 조명이 된 콘텐츠만 많았다면 반대로 악성 댓글 작성자를 조명하는 콘텐츠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김미균 대표는 악성 댓글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혼자서 해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변과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대처할 것을 권했다. CG원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안내했다. 지난 4일 시작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말 선풀 캠페인에 CG원이 함께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김 대표는 말 한마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얼어붙은 차가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말이 계속 퍼져나가도 힘을 보탤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했다. 캠페인이 더 널리 알려지고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따말 선플 캠페인의 CG원 김미균 대표가 그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김미균 그 CG원 김미균 대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김미균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악플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미균 이 대표가 지금 현재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따말 가지고 악성 댓글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좀 이해시키고 뭐 어느 쪽에 하고자 하는 그런 그 회사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나라 보면은 대개 보면 우리나라가 범죄가 천국 같아도 범죄인은 사실 적고 사실상 선량한 그런 국민이 더 많지요. 또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을 댓글을 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러나 일부의 그 사람네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인권을 못 걷게 하게 되고 또 잘못되면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조작된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사회의 혼돈을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문제는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나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젊은이들 교육을 남을 존중하고 또 남의 인권을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자기 이 친구나 이웃을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공동의 의식이 있고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은 악플이 사람의 인권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문화인답게 이제 댓글을 달더라도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뭔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자기 생각 놓고 그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쏩니다. 그냥 막 욕지거리도 하고 그냥 막 씁니다. 이거는요,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문화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토론 문화 그리고 악플, 악성 댓글 이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문화인답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는데 힘차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